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다렸던 FOMC 의사록과 벤버랭크 의장의 연설, 결국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의사록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의사록 내용을 보면 결국 그 3분기까지의 경제 지표를 보고 거기서 고용의 변화를 보고 양적 완화 축소를 시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또 많은 의원들이 역시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3분기가 끝나면 9월이죠. 9월까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 전에 정말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의사록을 통해서 올해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장 안 빠졌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출구 전략이 진행이더라도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벤버랭크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조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는 통화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중요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낮은 인플레이션. 이 낮은 인플레이션을 제가 예전에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려면은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유가 106불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금 그 월봉 추세선으로 돌파한 것을 봤을 때 106불이 아니죠. 이거는 상당히 많이 뛸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집트 상황이 엮여서 진행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벤버랭크 의장 연설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S&P나 다우, 나스닥은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0.45% 이상 상승하는 거 봤을 때 악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달러와 기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달러 강세가 되면서 지금 S&P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쪽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벤버랭크 의장은 달러의 강세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달러가 더 강세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고 설비 투자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고용이 늘어날 수 없게 되고요. 고용이 늘어나지 못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결코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약세 전환 가능성도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로존에서 지금 그 20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중심국인 프랑스나 독일 입장에서는 그 기업들이 상당한 조달 비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세전이익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근데 주변국으로는 이게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대출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22 양적 완화가 일부 국가로만 편중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런지 지난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 기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 주변 국가 기업들한테 싼 저리로 돈을 직접 투입해주는 방법밖에 없죠. 결국 ABS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입니다. 어제 중국이 막판에 뛰어올랐죠. 뛰어오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리커창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 정책 변화 가능성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의 중요한 하두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오는 게 상당히 괜찮게 올라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틀 만에 10%를 빼고 10%, 5% 빠졌나 마지막에 되돌렸지만 어쨌든 10%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단기간에 다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중국에서 새로운 경기 정책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일본의 양적 완화가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재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아베nomics는 큰 실패로 갈 수 있다라면서 세계의 위험 요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재정의 어떤 적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워나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세 증세 외에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소비세 증세 때문에 미리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본은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만기죠. 참 만기인데 아쉽습니다. 미국이나 유로존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만기라는 이유로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도 참 악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저께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JP모건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추천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시장의 전망치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만 내년도까지 23% 이상 상승, 우리나라 지수가 2,300까지 상승한다고 했었는데 두 번째 외국계가 나타난 거죠. 그게 JP모건입니다. 참 재미난 것은 이제 두 번째 재미난 것은 뭐냐면 JP모건이 6월 7일 날 리포트를 내면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하향시키고,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표가를 낮추면서 삼성전자 매도를 불렀고 폭락으로 이끄는 주범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특히 CIO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18개월 내 최저치, 삼성전자 기준이죠. 18개월 최저치인 지난달 말쯤부터 삼성전자가 사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를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것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의 추천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만기 전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황당한 경우다.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죠. 미국 올 십자 도지가 나왔지만 벤 버냉키 의장 연설을 기다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추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입니다. 양원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모습. 아무래도 양원을 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악재가 시장에 전혀 반영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추가적 상승을 예견할 수 있고요. 영국도 역시 십자 도지가 나왔지만 추세적 반전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 얘기했죠. 중국 어제 양봉을 세웠는데 이 모습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새로운 경기부양책 가능성을 한번 재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어저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좀 아쉬운 상황이다. 추세적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번 요게 JP모건이 요 지점에 JP모건이 리포트를 보냈는데 지금은 이 바닥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적 반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역시 강연에는 없습니다. 힘든 하루하루지만 잘 견디고 시기 바라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